이슈 투데이. 네, K-팝 콘서트와 컨벤션인 이 K-콘이 지난 주말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LA 컨벤션 센터와 이 스테이플 센터, 지금은 크립토닷컴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사흘 동안 열렸던 이벤트는 오프라인으로는 10만 명 이상, 온라인으로는 700만 명 이상이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직접 K-콘을 취재하고 돌아오신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얼굴이 상당히 반짝반짝하십니다. 얼굴이 폈어요. 잠은 많이 못 잤지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2012년 얼바인에서 시작된 그 K-콘은 K-팝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은 이제 싸이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많은 그 주류 사회 미국인 분들이 처음으로 K-팝을 알기 시작한 해인데요. 그 10년 동안 이제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리고 다른 많은 K-팝 그룹과 솔로 가수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K-팝이 주류 문화의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K-콘을 통해서 K-팝이 지난 10년간 밟은 길 그리고 K-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계기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컨벤션에도 참가하셨고 또 콘서트까지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어요? 팬들의 함성이 네. 그 꽉 채운 그 2만 명 넘는 그 팬들의 함성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그 있지 등의 스타를 통해서 스타 등을 보기 위해서도 몇백 명, 몇천 명이 컨벤션 센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심지어 K-팝을 취재하는 기자분들도 기자들과도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줄을 서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그 댄스 커버 그룹도 K-콘에 참석했는데요. 그 10그룹은 이제 엠넷이 공식으로 주최하는 그 댄스 배틀에 참가해 컨벤션 센터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기도 했고 또 콘서트 중간에 그 드림 스테이지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몇십 명의 관중이 K-팝 그룹과 같이 춤을 추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참여가 거의 더 높아진 컨벤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INLI라는 그룹이 참석한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이 그룹은 이제 한일 공동 합작 오디션에서 우승한 11인조 보이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이제 10명이 일본인과 1명이 중국인으로 이루어진 하지만 음악은 K-팝으로 하는 그룹인데요. 그 관중들이 일본어 사인을 들고 그룹을 응원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K-팝이 이게 한국 사람만이 음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K-콘을 주최하는 분들이 이제 CJ ENM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 CJ ENM 이 CEO 안젤라 키롤렌 씨는 2012년부터 계속 K-콘을 이제 리드하신 분인데요. 그 K-콘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그 방탄소년단이 거의 처음으로 미국에서 콘서트를 가진 것이고 또 그 LA 시장 에릭 가스티가 방탄소년단을 처음 만난 곳이라면서 그 많은 가수분들이 K-콘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그 2012년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가족분들이 K-콘에 오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 K-콘 그리고 K-팝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그리고 아시안계, 한국인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TV 화면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면은 그 가족으로 오신 분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 관중들에도 정말 그 나이가 지긋한 이 아버지 뻘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와요. 네. 문대환 박사도 콘서트 갔다고. 네? 우리 문대환 박사님요. 위클리 매거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도 가셨어요? 네네. 우리 그룹 카톡에 사진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래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그 콘서트에 오신 몇몇 가족분하고 인터뷰 하셨죠? 네네. 콘서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제 네. 바로 앞에 한 40대 정도 되시는 그 남성분이 그 자기 따님과도 그 따님 몇 분과도 이제 그 콘서트 관람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어제 그 컨벤션에 온 한 가족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12살이 그 줄리아 커스틴 그 따님과 47살이 로버트 커스틴 아버지는 같이 이제 K-팝을 즐기고 있다면서 이번이 세 번째 참석한 K-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한인이 아닌 한인이 아닙니다. 네. 그 로버트 커스틴 씨는 백인 분이시고 줄리아 커스틴 씨는 이제 그 혼혈인 백인 일본인 혼혈인이신 분인데요. 그 줄리아 커스틴 그 따님이 그 5년 전에 처음으로 댄스 커버를 보고 토렌스의 댄스 커버를 보고 처음으로 K-팝에 관심을 가지고 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 아버지님 로버트 커스틴 씨는 K-팝을 통해서 따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한 그 따님은 K-팝 커뮤니티가 또 다른 가족이라면서 많은 사람과 같은 곳을 함께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매우 몰입감 있고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또한 그 한인 부부 그 65살 용옥장 씨와 68살 조순철 씨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친척이 케이콘에서 화장품 부스에서 일하셔서 오셨다고 하신 그 부부는 그 네. 우주소녀를 찍기 위해서 핸드폰을 높게 드시기도 했습니다. 용옥장 씨는 그 방탄소년단, 세븐틴 그리고 몬스타엑스를 좋아하신다면서 그 케이콘에 참석하시면서 조금 더 젊어지고 그 활기찬 느낌을 가졌다고 말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텍사스, 오레곤 뭐 이쪽에서도 팬들이 와서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인종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 한국 사람 싶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찾기가 그죠? 어렵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시안계 네네. 분들 많이 계셨고 흑인분들, 라티노, 뭐 백인 네. 다 이제 모여가지고 예. 뭐 정확한 그 비율 설명은 못해드리겠지만 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젊은 분들이 많았지만은 또 이제 30, 40대 분들도 많으셨고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뭐 50, 60대 분들도 가끔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케이콘이 좀 더 인종적으로도 그리고 연령적으로도 좀 다양해진 관람객층이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떼창 많이 하시던가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니 여기 윌턴 극장에서 이달의 K-pop 소녀 스타들이 이제 콘서트 공연할 할 때 때. 보면은 그 아침부터 쫙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뭐 밤을 완전 한 바퀴 새요. 돌더라고요. 네. 이 블럭을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 저 맞아요. 주류인 저희 사회 저희 백인들 뭐 라티노들 흑인들 다예요 다. 맞아요. 네. 네. 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국 분은 오히려 없어요. 없는 거 예, 같아요. 한국 사람은 네. 근데 네. 이번 케이콘에서는 케이팝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이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네, 그 K-팝이 이제 미국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팬들이 다양성, 그 다이버시티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 K-팝을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는 제프 벤자민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 K-팝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면서 뭐 미국에서나 유럽이 그 인종 차별이나 뭐 젠더 이퀄리티, 뭐 성소수자 존중성 뭐 이런 이슈 같은 것을 생각한 지 오래되지 않았죠. 네. 하지만 팬데믹 커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이번 이슈들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번 케이콘에서도 이제 워먼인 K-팝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K-팝의 여자들 그리고 LGBTQ 팬 그 동성애자 양성애자 네. 팬들인 K-팝 등등의 패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팬과 K-팝 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K-팝 소속사들의 규모도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 몇 팬분들은 이제 소속사분들이 그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위험 감수를 하지 않는 리스테이킹 하지 않는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한 그 K-팝 그 몇 전문가분들은 아직 K-팝이 미국 라디오에 많이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그 아직 미국 라디오는 그 백인 그리고 남자 중심인 적이라면서 이 시스템을 뚫는 것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케이콘의 미래에 대해서도 인터뷰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케이콘이 그 10주년이 되면서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스폰서 회사들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스테이지에 바로 끝나기 전에 이제 그 도요타 차가 바로 스테이지 위에서 그 K-팝 스타들과 같이 보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K-팝 그리고 아시안 음악 페스티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많은 K-팝 그룹이 이제는 K-콘 같은 그 연합 콘서트가 아닌 개인 콘서트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죠. 네, 그 많이 콘서트가 그 합니다. 매주 뭐 LA에서 벌어지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아요. 뭐 윌턴도 있고 네. 뭐 더 포럼도 있고 크립토도 있고 많은 곳에서 이제 K-팝 가수들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미주 투어 하시잖아요. 미국 미주 투어를 하시고 계시고 예. 뭐 시애틀, 뭐 DC, 맞아요. 뉴욕 전체 다 도시 근데 분들이 많죠. 그 티켓이요 다 만석이 다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티켓 구하기가 참 저도 이제 가끔 콘서트 갈 때 보면 티켓 구하기가 참 힘들다. 어려워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그 지난 주말 그 로즈볼에서는 이제 헤드 인 더 크라우드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몇몇 명이 모인 이 아시안 그게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그 가세븐 멤버 잭슨 왕 그리고 청아, 박지범 씨 등 많은 K-팝 가수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같은 주말에 벌어져서 저도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10월 로즈볼에서는 그 몬스타엑스, 그 엑소의 카이, 슈퍼주니어 분들이 참가하는 그 10월에요? 캠프라는 오호. 또 다른 K-팝 페스티벌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점점 이 얘기는 K-팝 페스티벌도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심해진다. 얘기죠. 그래서 K-콘이 또 가지는 역할, 또 K-콘이 어떻게 이런 그 경쟁이 심한 K-팝 페스티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CJ의 그 엔젤라 키롤렌 CEO 씨는 그 K-콘은 그 컨벤션이라는 차별성이 있고
또한 K-팝은 그 빅텐트라면서 다른 페스티벌과 공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의 그 스타들을 데리고 와서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즈니스적으로 네.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많이 당연하겠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되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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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그만큼 인기가 있다. 아시겠지만 네. 그 한인 그 해서 그 섭외하려면은 비싸지 않습니까? K-팝 스타 서면이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 그 얘기는 비싸죠. 또 그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건데 그래도 네. 이제 K-팝 페스티벌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네. 충분히 이익이 남고 충분히 이제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또 너무 많아지면 하나랑 또 그 팬들이 그 지출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스티벌 가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경쟁을 하고 또 다 공존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되나 봐요. 티켓을 그럴 구매하지 수도 있을 것 못한 분, 같습니다. 티켓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가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즐길 수 네. 있도록. 네. 네, 이번에 티켓값이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사실 동서집에서 공짜로 티켓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취재해야 되니까, 네, 취재하면서 기자니까. 티켓 그래서 이게 예, 싸지 않더라고요. 싸지 않습니다. 보통 뭐 제가 3년 전에 갔던 티켓도 100불 정도 시작하는 게 100불이고 네. 뭐 비싸면 200, 300불 뭐 맞아요. 1000불까지도 되는 티켓들도 아, 그럴 있었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싸지는 아니 뭐 네. 다저스 구장에 조금 좋은 시트 하나가 150불씩인데요. 뭐. 맞네요, 맞네요. 무슨 네. 뭐 야구 하루 하는 게 150불인데 아니 이런 거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나오는 저 출연진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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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미국의 이 FM 라디오도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전 봐요. 네. 이 계속해서 이렇게 백인들 노래만 틀고 그러다가는 정말 이 라디오 방송국들이 다 망합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라디오 왜냐면 관계자분들한테도 말이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었는데 누가 지금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래요? 아예 차라리 뭐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든지 음원으로 SNS를 듣죠. 통해서 정말 이런 걸 듣게 되지. 그 라디오 방송국들 이게 너무 그냥 지금 이 백인 위주로 가다가 보면은 정말 이거 앞으로 장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라디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새로운 음악을 FM 라디오는 새로운 음악을 소개시켜준다는 이런 역할이 네.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K-팝이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음악 중에서 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그런 그 음악을 소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 그런 거에서 역할에도 좀 그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FM 방송국 하나가 정말 완전히 우리는 K-팝 전용으로만 가겠다 그러고 좀 한다 그런다고 광고를 어느 정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거 인기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